안녕하세요. 그림책 테라피스트 김현주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균형 백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격려 백신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긍정 백신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 균형 백신입니다. 균형 백신은 생활의 밸런스가 지금 많이 깨져 있는데, 그 생활의 밸런스를 조금 균형을 맞추는 때 필요한 그런 그림책을 제가 선정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생활의 균형이 깨졌을 때는 자기의 어떤 심연의 그 속을 들여다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시를 그림책으로 만든 시 그림책을 가지고 한번 선정을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그 선정한 그림책은 여기 흔들린다, 그 다음에 눈 내리는 저녁, 숲가에 멈춰서서, 넉전반, 흰눈, 영희의 비닐우산, 파블로 네루다의 안녕 날별, 아침에 창문을 열면. 이건 시그림책은 아니지만 그림이 예뻐서 한번 선정을 해보았는데요. 이 중에 몇 권만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어떻게 활동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흔들린다 라고 하는 그림책입니다. 예, 나무가 지금 앞 표지를 보시면 나무가 흔들리고 있죠.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그림책은 한민복 시인의 흔들린다라고 하는 시를 이렇게 그림책으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아무 글씨도 없고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되다가 시 한 구절과 맞는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흔들린다, 한번 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그늘이 들어 아주 베어버린다고 참중나무 균형 살피며 가지 먼저 베는 익선이형이 아슬아슬하다. 나무는 가지를 벨 때마다 흔들림이 심해지고 흔들림에 흔들림 가지가 무성해져 나무는 부들부들 몸통을 떤다. 나무는 최선을 다해 중심을 잡고 있었구나. 가지 하나, 이파리 하나, 하나까지 흔들리지 않으려 흔들렸었구나. 흔들려 덜 흔들렸었구나. 이렇게 시는 끝을 맺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네. 이 시를 읽고 다 읽는 사람에 따라서 다 느낌이 다 다를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그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자기의 선택보다는 가족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아빠께서 일을 하실 때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이들은 4명이나 되지, 그리고 가족은 내가 보살펴야 하지 하니까 내 욕심대로 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가족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서 이렇게 힘듦을 계속 유지를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아버지가 갑자기 딱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시를 보면 조금 떠오르는 분들이 다 각자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서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어떤 걸까? 지금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을 때 어떤 중심이 되어주는, 중심으로 서 있는 그런 나무 같은 사람은 누구일까? 내가 되어야 하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내가 흔들면서 막
불평을 막 이야기하고 있을 때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굉장히 꽉 잡고 중심을 잡고 있었던 나무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를 보면서 그런 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이 시에서 좋았던 구절이 흔들리지 않으려 흔들렸었구나. 흔들려 덜 흔들렸었구나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이 시의 하나의 구절인데 어떤 생각이 드는지 각자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이 구절을 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서 또 떠올리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떤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는 것도 좋고, 이야기 나누지 않더라도 저는 시 그림책은 이야기 나누기보다는 내가 보고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게, 내가 어떤 감상을 하는 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공광규 시인의 시로 만든 그림책인 흰눈이라고 하는 그림책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이 이쁜 그런 그림책입니다. 흰눈이라고 하는 그림책, 그 시는 이렇게 눈이 내리는 그 상황, 그래서 그 하얀 눈이 다 내리지 못하고 계속 뭐 이팝나무에도 내리고 벚나무에도 내리고 이렇게 내리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할머니 이렇게 머리 위에, 이렇게 할머니의 성긴 머리 위에 이렇게 하얀 눈이 내려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흰눈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그림이 참 예쁘죠? 시 그림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읽고 그림을 보는 것만으로도 진짜 내가 그동안 흔들리거나 아니면 내가 조금 뭔가 마음에 균형을 못 잡고 흔들렸을 때, 그때 내 마음을 좀 안정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흰눈이라고 하는 그림책은 굉장히 그림이 예뻐요. 그리고 할머니를 생각하게끔 해요. 우리 모두 할머니에 대한 추억은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시골에 대한 추억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는 여기에 있는 할머니 모습을 보면서 할머니를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내가 시골이 아니었어도 외갓집이나 할머니 댁에 갔던 그런 생각, 그 다음에 할머니 하면 떠오르는 어떤 단어나 생각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는 좀 할머니를 추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각자 느낌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를 그림책으로 만든 눈 내리는 저녁 숲가에 멈춰 서서라고 하는 그림책입니다. 이 그림책도 그림이 무척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이것처럼 그 그림책의 그림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숲가에 이렇게 서서 아름다움에 취해 있죠. 아름다운 숲에 취해 있기만 하면 될까요? 아니죠. 나를 기다리고 있는 일도 있을 수 있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아름다운 숲에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멈춰선 채 눈 덮인 숲을 바라보는 것은 아마 아무도 모를 거야. 하지만 나도 내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숲은 아름답고 깊지만 내겐 지켜야 할 약속이 있네.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있네. 라고 하는 구절이 저는 이 시에서 가장 와 닿는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읽다 보면 각자마다 와닿는 구절은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시를 보고 나서는 멈추고 싶은 겨울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멈춰서 있고 싶은 겨울의 모습. 어렸을 때 저는 눈이 굉장히 많이 내리는 날, 선생님이 수업 시간인데도
눈 내리니까 밖에 나가서 눈싸움이나 아니면 눈사람 만들어도 된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 전체 다 나가서 운동장에서 눈사람 만들고 눈싸움 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멈추고 싶은 나의 겨울의 모습을 그리라면 아이들과 눈싸움 했던 그 모습을 그릴 것 같아요. 숲은 아름답지만 할 일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가야 할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아무리 아름다운 곳이지만 아직 갈 길은 많이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떠나야 하는데, 여러분도 아무리 내가 그곳이 아름답고 그곳이 좋다고 하더라도 내 일상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지켜야 할 약속, 아무리 아름답지만 그곳에만 취해 있을 수 없는 그런 내가 지켜야 할 약속,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길이 어떤 길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눈 내리는 저녁 숲가에 멈춰서서. 그 다음 책은 대추 한 알입니다. 장석주 시인의 시를 그림으로 그린 거입니다. 이 그림책을 쓰기 위해서 작가가 3년 동안 그 사진을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을 찍은 걸 가지고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이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대추가 이렇게 익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는데 그림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시는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시를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에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이렇게 시가 끝나고 있습니다. 이 대추 한 알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여러 날이 있어야 되겠죠. 따뜻한 햇볕도 있어야 되지만 이렇게 비바람 치는 흔들림, 천둥, 번개도 나중엔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대추로 익어가겠죠. 이렇게 한 알이라도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은 어떤 대추라고 하는 거지만 내가 가꾸고 기다리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농부나 뭐 이렇게 곡식을 키우시는 분들은 어떤 이런 열매가 맺는 것을 기다리겠지만, 우리가 또 가꾸고 기다린다는 것의 의미가 각자 다 다르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꾸고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사람의 인생하고 대추가 하나알이 익어가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추 하나알이 익어가는 어떤 과정, 그래서 햇볕이 내리쬐고 그 다음에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다 인생에서 이렇게 대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내 인생과 한번 대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시 그림책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이 그림책은 같이 읽어도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내가 생각했던 좋았던 구절과 다른 사람이 생각했던 좋았던 구절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 나눠보는 것이 재미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낭독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림이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에 그 마음에 드는 장면을 한번 찾아보면서 이야기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책에 맞는 질문을 만들어서 이야기 나누어 보는 것도 좋고요. 여기에 시가 대추 한 알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길지가 않거든요. 이 대추 한 알이 익어가는 게 인생이 익어가는 거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씀드렸었죠. 그것처럼 대추 한 알에 익어가는 과정을 조금 인생과 같이 시를 바꿔 써보는 그런 활동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균형 백신에 맞는 시 그림책을 여러분에게 몇 권 소개해
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희망 백신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 건데요. 희망 백신과 관련된 그림책을 선정해서 여러분과 또 한번 같이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림책 여행가 김현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